안녕하세요. 오늘은 튜플과 딕셔너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파이썬의 자료형에 대해서 들고 왔죠. 파이썬은 기본 자료형이 몇 가지다? 네 가지. 숫자를 나타내기 위한 인티저와 플롯, 문자를 나타내는 스트링, 그리고 참, 거짓을 나타내는 불. 자, 그 기본 자료형 4개를 연결해서 묶어서 처리하는 자료형들이 있습니다. 자, 리스트. 배웠죠? 리스트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튜플과 딕셔너리라고 하는 이 두 종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튜플 자료형 그리고 딕셔너리 자료형입니다. 자, 오늘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자료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튜플 자료형입니다. 튜플 자료형. 자, 소괄호 안에 원소를 쉼표로 구분하여 표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쯤에서 리스트 한번 복습해 볼까요? 리스트는 똑같이 원소들을 쉼표로 구분해서 묶어서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의 변수 이름으로 자, 묶었죠. 자, 그런데 리스트는 어떻게 묶었어요? 대괄호로 묶었죠. 대괄호로 묶었어요. 원소, 컴마, 원소, 컴마, 원소, 컴마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리스트였죠. 튜플은 소괄호 안에 묶는 겁니다. 자, 여기가 소괄호. 원소, 컴마, 원소, 컴마. 요건 똑같죠. 자, 각각의 원소 값들을 묶어서 하나의 변수로 표현한다. 리스트와 튜플 모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리스트는 대괄호로 묶는 거고 튜플은 소괄호로 묶는 겁니다. 자, 원소가 하나도 없이 소괄호로 주면 비어있는 튜플. 그렇죠? 원소가 딱 하나예요. 원소가 딱 하나여도 쉼표를 찍어주면 이 녀석의 자료형은 튜플입니다. 자, 그런데 쉼표가 없어요. 자, 지금 is what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렇게 자, 그런데 소괄호를 썼죠. 자, 이것의 자료형이 뭐야? 라고 찍어보면 스트링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수식을 작성할 때 괄호 쓴 거랑 똑같아요. 자, 하지만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컴마 하나를 찍어주면 이것은 튜플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A, B, C라고 하는 3개의 원소를 소괄호로 묶어서 튜플. 자, 특이한 점. 때로는 이렇게 값을 그냥 콤마로 열거를 했어요. 자, 그래 놓고 변수 하나에 할당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파이썬은 x, y, g 이 3개의 값을 묶어서 이 변수에 할당해야 되는데 그 할당할 때 뭘로 묶는다? 튜플로 묶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원소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이 값들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튜플로 묶는 거예요. 리스트나 딕셔너리, 다른 셋 뭐 이런 것보다 튜플이 가장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입니다. 자, 소괄호가 없으면 튜플로 묶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튜플은 리스트랑 마찬가지로 여러 자료를 담을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그리고 원소끼리 순서가 있는 시퀀스 자료형입니다. 누구랑 똑같이? 리스트. 리스트랑 똑같이 순서가 있는 시퀀스 자료형이에요. 자,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는 인덱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덱스가 있으니까 원소 하나를 가리킬 때 인덱스를 이용해서 가리키는 인덱싱. 슬라이싱은 자, A부터 B까지 일정 부분을 오려내는데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식이 슬라이싱입니다. 자, 그렇죠. 자, 인덱싱을 해볼까요? 인덱싱은 변수의 이름, 지금 튜플의 이름. 자, 그래 놓고, 자, 인덱스, 얘가 0번,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이겠죠, 인덱스가.
자, 그런 경우에 자, x value라고 하는 이 변수에 자, 0번 인덱스 원소 하나를 빼내줘. 그러면 지금 요 인덱스 0번 인덱스를 가지는 값이 출현합니다. 자, 인덱스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뭐였죠? 맨 마지막 원소였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는 뭐죠? 슬라이싱. 슬라이싱을 하는 경우에는 자, A부터 B까지라고 했을 때 인덱스 A부터 A 플러스 1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몇 번까지? B-1번까지 인덱스 B-1까지 가져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슬라이싱은 자, 부분을 쪼개는 거기 때문에 리스트를 슬라이싱한 결과는 리스트였습니다. 튜플을 슬라이싱한 결과는 튜플입니다. 자, 결과가 튜플이냐 리스트냐는 뭘로 본다? 괄호의 모양으로 봅니다. 물론 타입 찍어봐도 되는 거고요. 자, 튜플은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자료를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이고 원소끼리 순서가 있는 시퀀스, 인덱스가 있는 자료형이다. 자, 그래서 인덱싱, 슬라이싱을 할 수 있다. 그럼 리스트랑 똑같네. 차이점이 있겠죠. 자, 튜플이 리스트와 다른 점은 자, 한 번 만들어지면 고정되는 불변 자료형이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리스트랑 다른 점이에요. 자, 한 번 만들어지면 원소를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 자, 3이라는 값을 이 원소에다가 할당해라 라는 거죠. 자, 지금 인덱스가 1번인 원소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원소의 값을 3이라고 써라 하는 결과인데 자, 에러가 띡 하고 뜨죠. 에러가 뜹니다. 자, 마지막 거 타입 에러.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튜플 오브젝트는 자, 지금 너는 튜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이템 어사인먼트 할당하다. 자, 값을 할당하는 일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지원하지 않아, 할 수 없어 이런 뜻이죠. 아우 이거 튜플이라 지금 내가 값을 수정하려고 했구나 하고 얼른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 리스트와 튜플 유사한 점이 많지만 딱 이거 하나. 튜플은 불변 자료형이다. 이게 리스트랑 차이점입니다. 튜플 자료형은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순서가 있는 시퀀스 자료형이기 때문에 리스트와 유사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인연산자. 원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였죠. 자, A라는 원소가 자, 이 안에 있는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이냐? 이걸 판단하는 인연산자. 지금 이곳에 리스트가 아니라 튜플이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인연산자의 처리 결과는 뭐죠? 원소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원소야 아니야. 즉 true, false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X 밸류 안에 이런 원소가 있느냐? 있어요? 자, 있으니까 true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포문의 범위에도 튜플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안에서 원소 하나하나를 이렇게 아이템으로 꺼내서 아이템이 그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AND라는 속성 우리 프린트할 때 한번 배우긴 했는데 AND는 뭐였냐면 프린트는 한 줄 출력하면 엔터, 뉴라인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ND 끝에서 뉴라인으로 넘어가지 말고 콜론으로 대신해라 이런 뜻이죠. 첫 번째 원소 출력하고 콜론, 두 번째 원소 출력하고 콜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지금 프린트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인연산자, 튜플의 원소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참, 거짓으로 답을 구해주는 연산자입니다. 자, 두 번째 len, 이건 뭐였죠? 길이를 구해주는 거였죠? 자, 길이라는 게 결국은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더하기 연산자와 곱하기 연산자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연산자는 두 개의 투플을 더한다. 결국은 하나로 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원소 3개와 후자에 있는 원소 2개를 합해서 새로운 투플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곱하기 연산자는 반복이었죠. 3번 반복해라. 자, 이 앞에 지금 이렇게 투플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소를 3번, 즉 원소 3개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나의 투플로 만들어줍니다. 자, 튜플과 함께 이번에는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딕셔너리도 역시 원소를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변수로 표시할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자, 딕셔너리는 중괄호로 묶습니다. 중괄호. 자, 리스트는 대괄호, 튜플은 소괄호, 딕셔너리는 중괄호. 자, 그런데 중괄호로 묶는 거에는 딕셔너리와 셋, 집합이라고 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자, 딕셔너리는 가장 큰 특징이 중괄호가 아니라 이 원소의 모양입니다. 원소의 모양. 자, 다른 리스트나 튜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값들이었죠. 이 값들은 물론 다양한 자료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딕셔너리는 이 원소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뭐가? 하나의 원소가 키와 밸류 쌍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중괄호뿐 아니라 딱 봐도 딕셔너리 티가 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 딕셔너리입니다. 어때요? 원소가 몇 개 있어요? 원소가 3개 있습니다. 어떻게? 쉼표로 구분해서 쳐다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원소는 요 녀석이죠. 자, 요 녀석. 키 값은 L이고 밸류 값은 리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자, 두 번째 원소. 요 녀석입니다. 키 값은 T이고 밸류는 튜플입니다. 세 번째 원소는 키 값이 D이고 밸류 값이 딕셔너리죠. 자, 비어있는 딕셔너리는 이런 식으로 중괄호 여닫고 끝나면 되고, 보통은 이렇게 콤마로 원소를 구별을 하고 이 원소의 모양이 다르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딕셔너리도 원소를 수정하고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소를 수정, 추가, 삭제 못하는 것은 딱 하나, 누구? 튜플. 리스트나 딕셔너리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딕셔너리는 인덱스가 없습니다. 인덱스 대신에 원소를 키값으로 구분합니다. 인덱스가 없으니까 인덱스 사용을 못합니다. 키값으로 원소를 구분해야 돼요. 자, 우린 리스트에서 예를 들어 리스트 A에 몇 번째 원소가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인덱싱을 했습니다. 자, 인덱스 2번인 원소를 빼내줘.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딕셔너리는 이 안에 인덱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덱스 대신에 어떤 값을 쓴다? 키값.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키값을 써줍니다. 그러면 딕셔너리 A의 키값이 T인 원소. 그러면 이 T인 원소가 누구예요? 밸류 값, 튜플을 읽어내 주는 거죠. 즉, 키값으로 원소의 밸류를 구분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키는 고유한 값이어야 합니다. 다른 원소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만약 잘못해서 중복되어 있는 키값으로 원소를 이렇게 2개 집어넣으면 하나만 남기고 하나는 제거합니다. 자, 누가 남고 누가 제거하느냐는 모를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 인테저라고 하는 밸류 값을 키 값이 int인 녀석한테 할당해라 라는 구문이죠. 그런데 딕셔너리 A에 가보니까 키 값이 int인 녀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인티저라는 밸류를 저장하려고 키 값이 int인 녀석을 찾았더니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요.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원소가 추가된다는 얘기죠.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있어. 있으면 값을 변경하는 거죠. 없어. 없으면 추가하는 거고. 아시겠나요? 자, 그럼 리스트나 튜플은 새로운 원소 추가 어떻게 했죠? 리스트는? 튜플은 추가 못하고 리스트는 새로운 원소 추가하는 거 함수 이용했습니다. append와 insert. append는 맨 뒤에 추가하는 거. insert는 어느 자리에 이 녀석을 추가하는 거. 자, 생각나시나요? 생각이 안 나면 이 수업 끝나고 리스트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자, 딕셔너리에서 원소를 삭제할 때에는 역시 키값으로 원소를 지칭합니다. 자, 이 원소를 어떻게 해줘? 지워줘. 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int라는 키값을 가지는 원소를 delete, 지워줘 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원소가 사라져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는 키값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값이 궁금할 때가 있겠죠. 자, 키값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럴 때 딕셔너리는 keys라고 하는 키들을 보여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키값들만 리스트형으로 알려주는 거죠. 자, 딕셔너리의 키값들만 나는 알려줘.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형으로 보여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in 연산자, 이건 뭐예요? 원소이냐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L이라고 하는 키값이 이 딕셔너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고, 자, 그런 경우에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자, 이 인 연산자일 때 여기가 키값으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키값으로. 자, 이렇게 범위에 딕셔너리를 쓰는 경우에도 자, 이쪽에서 원소 하나하나를 빼오죠. 자, 원소 하나하나를 빼오는데 딕셔너리의 원소는 키와 밸류가 쌍입니다. 그런데 아이템이라는 게 그럼 누구를 빼나가는 거냐면 키를 빼나가는 거예요. 키를 빼나가는 거예요. 밸류는 이렇게 키 값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리켜서 밸류 값은 빼내야 합니다. 자, 그게 아니라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값만 뽑아내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물론 밸류 값만 뽑아내는 밸류라는 메서드도 있고 키와 밸류 쌍으로 뽑아내고 싶으면 아이템이라는 메서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가적인 메서드들은 이제 나중에 해가면서 확장해 가시고 일단 지금 여기서는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로 원소 한 쌍이 구성이 된다 정도로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딕셔너리를 이용한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날짜를 숫자로 입력을 하면 이걸 영어로 표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날짜를 YYYYMMDD 이렇게 8자리 형태로 입력해 주세요 해서 제가 2026년 2월 6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된 형식으로 day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서수 표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달, 2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년, 2026년은 그냥 숫자로 프린트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날짜를 저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하면 이렇게 영어로 날짜 표기를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단계를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자, 숫자를 입력을 받으면 입력받은 값을 년, 월, 일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자, 네 자리는 2026년 년에 해당하는 값, 두 자리는 월에 해당하는 값, 끝에 두 자리는 일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눴으면 각각 변수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변수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입력을 받는 거니까 YMD라고 해서 입력을 받은 값. 자, 이 값을 이런 변수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 값을 끊어내는 방식을 숫자로 바꿔서 끊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문자열 그대로 끊는 것이 좀 더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리스트의 슬라이싱 방식을 이용을 해서 끊어 보겠습니다. 자, 이 입력한 문자열 중에 앞 글자 네 글자를 연도, 그 다음 두 글자를 달, 그 다음 마지막 두 글자를 일, 이런 식으로 입력한 값이다 해서 인, 그 다음에 년, 월, 일 해서 변수 이름에다가 이렇게 쪼개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 저장된 값은 정수예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in year, in month, in day에 문자열로 각각 네 자리, 두 자리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린 무엇을 해야 되죠? 영어로 바꿔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년에 해당하는 2026년은 그냥 출력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달에 해당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자, 1월은 January, 2월은 February. 자, 전부 뭔가 영어 단어가 있죠.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영어 단어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노하우가 쌓이면 딕셔너리 이용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반짝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 이용하면 수월하겠네. 자, 딕셔너리를 안 배웠다면 뭘로 해결해 볼 수 있어요? if 조건문. 자, 만약 이 month가 01이라면 그러면 뭘로? if 만약 02라면 이거. 이런 식으로 if 문을 쭉 쓸 수가 있겠죠. 조건문. 자, 그런데 오늘은 딕셔너리 우리 배웠으니까 딕셔너리로 하는 방법을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영어 단어로 바꿔야 되니까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키값으로는 입력된 값, 밸류로는 영어 단어로 표기된 달,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딕셔너리 하나를 만들어요. 자,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개월 수가, 월 수가 뭐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밸류로 빼내면 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자, 날짜도 가능하겠죠. 날짜도 서수로 표기해야 됩니다. 서수는 숫자 뒤에 뭔가 붙이죠. 영어 단어를. 자, 이런 경우에 자, DD, day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자, 01, 일자가 들어가는 건 뒤에다가 ST, 2자가 들어가는 건 ND, 그 다음에 3자가 들어가는 건 RD, 그 다음에 나머지는 TH를 붙이는 걸로 정리하면 이렇게 딕셔너리로 몇 가지를 기술하고 설마 이걸 31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자, 여기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숫자는 TH를 붙인다라고 그렇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두 개의 딕셔너리를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자, 만들어 놓고 이걸 활용해서 표기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 절차를 생각해보면 입력한 숫자를 먼저 년, 월, 일로 나눠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한 숫자를 슬라이싱을 해서 년, 월, 일로 변수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먼저 months로 어떻게 출력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때에는 입력한 달을 키 값으로 집어넣어서 밸류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날짜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이곳에 있느냐? 있으면 뒤에 있는 이 두 글자를 붙이고 만약 없다면 어떻게 붙여요? th를 붙이는 걸로 생각하면 좋겠죠? 자, 날짜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벳을 숫자 뒤에 붙여야 합니다. 자, 숫자 뒤에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숫자 뒤에 알파벳 두 글자가 나오도록 이렇게 형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종합적으로 작성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곳 딕셔너리는 지금 지면 관계상 이렇게 표기했는데 앞에 슬라이드 보면 전체가 있습니다. 작성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입력을 해서 그 다음에 연월일 바꾸고 그 다음에 각각 달에 대해서 출력해야 되는 값을 딕셔너리에서 찾고 일에 대해서 붙여야 되는 서술 값을 찾고 그래서 출력을 하는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은 튜플 자료형과 딕셔너리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둘 모두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원소를 묶어서 하나의 변수로 처리하는 자료형입니다. 튜플은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시퀀스 자료형이고 인덱스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 불가한 자료형입니다. 딕셔너리는 하나의 원소의 형태가 키와 밸류, 한 쌍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